남편이 딸범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제 딸로 입양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답답한 인생 이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를 터뜨려 드리는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내 남편이 딸뻘 되는 새파란 여자와 바람이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혼 대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소름 돋는 복수를 선택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내 딸로 입양해버린 한 70대 본처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내연녀가 법적인 딸이 되는 순간 남편과의 사랑은 더러운 근친이 되고 맙니다. 법의 허점을 찔러 남편과 내연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고지능적 복수극. 드라마보다 더 독하고 현실이라 더 짜릿한 오늘의 사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상상 그 이상의 마라맛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제 남편은 어린애를 넘어 아예 미친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0, 남편 나이 73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맹세했던 결혼식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 팥뿌리가 다 빠져 대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강남 바닥에 빌딩 2채를 올릴 때까지 저는 시장통에서 순대국을 팔았고 남편은 짐지개를 졌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이 영감탱이가 늦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아주 더럽게 말입니다. 상대는 42. 제 큰딸보다 2살이 어립니다. 이름은 김미소. 이름처럼 아주 앳된 미소를 흘리고 다니는 꽃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김프로라고 했습니다. 여보, 김프로가 자세를 아주 잘 잡아줘. 허리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 자세를 잡아준다는 게 골프채 잡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남편은 아침 밥상머리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마치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듯 툭 내뱉더군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순간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잇더군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미소 씨야. 당신도 알지? 김프로. 그 사람이랑 새 인생 살아보고 싶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죽기 전에 진짜 사랑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않겠어? 진짜 사랑. 70평생 나랑 산 세월은 가짜였고 그 젊은 여자랑 골프 치며 뒹군 몇 달이 진짜 사랑이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혈압이 정수리 끝까지 치솟아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트램벌링 하고 있으니 이 인간이 쐐기를 박더군요. 재산 분할은 섭섭지 않게 해줄게. 지금 사는 아파트 당신 가져. 대신
역삼동 건물은 내가 갖는다. 미소 씨랑 거기서 사업 좀 해보려고. 역삼동 건물. 그게 어떤 건물입니까? 제가 30년 동안 순대 냄새 맡아가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안의 기둥입니다. 시가 50억이 넘는 그 알짜배기 건물을 그 꽃뱀년이랑 하하호호거리며 쓰겠다고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뜨거운 국그릇을 남편 얼굴에 붓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면 저는 그저 질투에 눈먼 표독스러운 노인네가 될 뿐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면 남편은 이래서 너랑 못 산다며 더 정당성을 주장하겠지요. 저는 떨리는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당신 나이 70셋이야. 그 여자는 42이고 당신 돈 보고 접근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사람을 뭘로 보고. 미소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했어. 내 남성성을 존중해주는 여자라고. 남성성. 웃기고 자빠졌네. 비아그라 없이는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남성성입니까? 그 여자가 존중한 건 당신의 남성성이 아니라 당신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겠지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맛이 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런 놈을 붙잡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 갈 거니까 각오하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분해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피 같은 건물을 그년에게 넘겨주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소송을 가면 재산 분할로 반은 뺏길 테고 남편이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면 그마저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간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지옥불에 뛰어드는 게 낫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 뉴스에서 한 재벌가 상속 분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가 친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자, 상속, 법적 가족. 멍하니 그 단어들을 듣고 있는데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괴하고 아주 사악하며 동시에 너무나 완벽한 복수의 방법.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만약에 성인도 입양이 됩니까? 네, 된다고요? 부모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된다고요? 그럼 제가 입양한 딸이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답변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법적으로 직계 좀비속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사유이자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법상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말 그대로 폐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빙고. 바로 이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여자, 김미소. 그녀가 원하는 게 제 남편의 호적에 들어오는 거라면 소원대로 해주겠습니다. 단 남편의 아내 자리가 아니라 남편의 딸 자리로 말이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우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깊숙이 넣어뒀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꼈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남편 몰래 아주 은밀하게. 그 꽃뱀녀는 아마 꿈에도 상상 못하겠지요. 자신이 뺏으려던 남자의 아내가 이혼 서류 대신 입양 신청서를 들고 찾아갈 줄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과 내 남편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근친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줄은.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습니다.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마치 조커 같은 기괴한 얼굴입니다. 여보, 사랑에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사랑이 가족관계 등록부도 이길 수 있는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마치 사형 집행장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기다려라, 나의 새로운 딸아. 엄마가 간다.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30분 일찍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상대는 40대, 산전수전 다 겪은 꽃뱀입니다. 어설픈 연기로는 그 여우 같은 눈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분노? 아니요, 지금 제 얼굴에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닙니다. 인생을 통달한 자의 권태와 남편에 대한 경멸, 그리고 돈, 처치, 곤란한 늙은이의 외로움. 이 세 가지 가면을 완벽하게 써야 합니다. 저, 사모님 되시나요? 고개를 드니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가 서 있습니다. 김미소. 실물이 훨씬 낫더군요. 팽팽한 피부, 명품으로 휘감은 몸매, 그리고 남자를 홀리는 묘한 눈웃음까지. 제 남편이 왜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물잔이라도 끼얹거나 머리채를 잡을 거라 예상했겠지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꼴이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앞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미소 씨.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해치려고 부른 거 아니니 긴장 풀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웨이터를 불러 제일 비싼 애프터눈 티 세트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골프 실력이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우리 그이를 아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아, 저기, 사모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녀가 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 안 해도 돼요. 나 그이랑 이혼해 줄 생각이에요. 그 한마디에 미소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겠지요. 보통의 본처라면 길길이 날뛰어야 정상인데 이혼을 해주겠다니. 그녀의 눈 속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싸, 걸렸다 하는 그 표정. 바로 그 타이밍에
저는 준비해둔 첫 번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소 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그이 지금 가진 거라곤 껍데기뿐이에요. 알짜배기는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역삼동 50억 빌딩의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제 명의로 된 통장 잔고 증명서들. 숫자를 확인한 미소 씨의 눈이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커졌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빌딩 내 거예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자식 같은 건물이죠. 그런데 이혼하면 법적으로 그 인간한테 이 건물의 절반, 25억을 떼어줘야 해요. 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 인간이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날 버리는데 내 돈까지 챙겨서 호의호식한다? 차라리 이 돈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고 말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소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그이 늙고 병들었잖아요. 당신 같은 젊고 예쁜 여자가 그 늙은이 수발드는 거 결국 돈 때문 아니에요?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그래요, 솔직해서 좋네.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해요. 나는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고 미소 씨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디어 낚시 바늘을 물었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치명적인 미끼를 꺼냈습니다. 내가 미소 씨를 내 양녀로 입양하고 싶어요. 네, 양녀요? 그녀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봐요. 내 슬하에 자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있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많은 재산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췌장암 말기거든요. 길어야 6개월이에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지리산 곰보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이런 뻔한 거짓말이 가장 잘 먹히는 법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 법적 상속인인 남편한테 가겠죠. 난 그게 싫어요. 그 인간이 내 돈으로 떵떵거리는 꼴 못 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물려줄 확실한 내 편이 필요해요. 미소 씨가 내 딸이 되어줘요. 그럼 내가 이 역삼동 빌딩 바로 미소 씨 앞으로 증여해 줄게요. 세금? 그것도 내가 다 내줄게요. 50억? 그 단어가 그녀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 할망구가 곧 죽는다고? 그럼 양녀로 들어가서 빌딩만 챙기고 할망구 죽으면 남편이랑 다시 합치면 되잖아. 그럼 나는 50억 건물주가 되고 남편도 차지하고. 이거 완전 대박인데? 하지만 멍청한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모와 사위관계 혹은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되면 그들의 사랑은 근친상간이라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죽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그녀는 영원히 제 남편과 한 침대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어때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진행해요. 그 인간 알면 노발대발할 테니까. 서류 정리 끝나고 건물 넘겨받으면 그때 짠하고 밝혀요. 그 인간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까? 그리고 미소 씨는 50억 챙겨서 그 인간이랑 살든 아니면 더 젊고 잘생긴 남자 만나든 마음대로 해요. 나는 그저 내 남편 엿만 먹이면 되니까. 미소 씨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저 할게요. 어머니 딸 될게요. 사실 저도 그이 만나면서 불안했거든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어머니가 절 걷어주신다면 진짜 친딸처럼 모실게요. 친딸처럼 모시겠다. 가증스러운 멘트에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네, 당장 변호사 불러서 입양 절차 밟도록 할게. 아, 그리고 이건 선물이야. 입양 기념. 저는 끼고 있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반지는 사실 큐빅입니다. 종로에서 5만 원 주고 산. 하지만 명품에 눈먼 그녀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는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명하려는 것이 노비 문서보다 더 무서운 폐륜의 낙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다이아몬드가 호텔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가짜 인생처럼 말이죠. 호텔을 나서는 길. 미소 씨는 저를 부축하며 어머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랑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많이 웃어더라. 아가야. 내가 내 딸이 되는 순간 내 사랑은 불법이 되고 내 인생은 시궁창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내 남편, 아니, 이제 내 아버지가 될 그 인간의 표정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으러 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처리가 이렇게나 신속한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구청 창구 직원이 건네준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 가족관계 증명서. 그 얇은 종이 위에는 아주 선명한 잉크 자국으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박말자. 그리고 그 아래 자녀란에 새겨진 이름, 김미소. 그 옆에 적힌 관계. 양자.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과 그의 어린 연인을 영원히 갈라놓을 철조망이자 그들의 타오르던 사랑을 사회적 폐륜으로 전락시킬 사형 선고문입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법은 때로 도덕보다 잔인하고 칼보다 날카로운 법이니까요. 결전의 날 저녁, 나는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 들어와. 마지막 정리는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마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 여자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겠지요. 역삼동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으며 젊은 애인과 골프나 치러 다니는 노후. 그의 얼굴에 번진 흉물스러운 미소가 그 헛된 망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 대신 방금 떼어온 가족관계 증명서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맞은편에 앉으며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해방감, 그리고 늙은 아내를 버린다는 일말의 죄책감을 감추려는 위선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역겨웠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은 곧 몰아칠 폭풍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니까요. 그래, 생각 잘했어. 우리 서로 좋게 헤어지자고. 미소 씨도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남편이 입을 열어 그 여자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 나는 비로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김미소. 그녀는 내 지시대로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소곳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효심 지극한 딸처럼 말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당황, 공포, 의문. 왜 내가 여기서 나와? 라는 눈빛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헤매더군요.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애인이 자신이 버리려는 아내의 집 안방에서 걸어 나올 줄은. 그는 뻐끔거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미소 씨의 표정도 볼만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50억 건물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니 내 눈치를 보느라 남편에게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기괴한 삼자대면. 나는 천천히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쪽으로 스윽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사약을 내리는 왕처럼 근엄하게.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을 찌푸리며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의 시선이 자녀 란에 멈추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이 된 얼굴. 그는 종이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뜨거운 불덩어리라도 되는 양.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고 다시 미소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축하해, 여보. 딸이 생겼네? 그것도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아주 예쁜 딸이. 상황 파악이 안 된 미소 씨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오빠. 아니, 저기. 어머니가 저 양녀로 받아주셨어. 우리 이제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남편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침대에서 뒹굴고 입을 맞추고 사랑을 속삭였던 여자가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 직계인척 등의 관계. 즉, 그들의 사랑은 이제 숭고한 로맨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더러운 근친장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토감이 밀려오는지 헛구역질을 해대더군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 결과로 돌아왔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미소 씨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50억 건물만 생각했지 자신이 법적으로 남편의 딸이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끝장난다는 사실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겠지요. 아니, 계산했다 하더라도 돈 욕심이 앞섰을 겁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부녀지간이 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한 집에서 살 수도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관계를 지속한다면 나는 친족 성폭력이나 사회 상규 위반을 들먹이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 씨에게 약속한 50억 건물, 양녀 파양 조건이나 증여 취소 소송을 걸어 10원 한 푼 못 가져가게 만들 겁니다. 어차피 나는 췌장암 환자도 아니고 죽을 날도 멀었으니까요. 남편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순대국이나 팔던 무식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씹어 먹을 수 있는 괴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본 것이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워 남편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여보, 부디 행복하게 살아.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말이야. 아빠와 딸의 사랑이라니 정말 눈물겹지 않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오열 소리와 미소 씨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교향곡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가족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안방의 공기는 이토록 평온하고 찻잔의 향기는 그윽한데 거실은 지금 짐승들의 투기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혼을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꿀을 빨던 두 남녀가 지금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져 옵니다. 내용은 안 들어도 뻔합니다.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양녀로 들어올 생각을 해? 우리가 부녀지간이 되면 어떻게 사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는 역겨움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는 뼛속까지 보수적인 옛날 남자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그에게 자신의 내연녀가 딸로 호적에 올랐다는 사실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마 지금쯤 그는 자신의 몸을 박박 씻어내고 싶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만지고 비볐던 그 여자의 몸이 이제는 닿기만 해도 천륜을 어기는 금기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반면 미소 씨, 아니 이제 내 딸이 된 그 아이의 악다구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의 비명 섞인 항변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나도 몰랐다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라잖아. 50억 건물이 생긴다는데 오빠라면 안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진짜 피가 섞였어? 그냥 살면 되잖아. 역시 그녀의 본심은 사랑이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법이나 도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의 이익, 내 유산만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돈을 밝히는 순간 그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게 식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을, 특히 제 남편처럼 자신의 남성성을 사랑해 주길 바랐던 늙은 남자에게 돈 때문에 딸이 되겠다고 자처한 여자의 모습은 정 떨어지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우당탕, 무언가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홧김에 의자라도 걷어찼나 봅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짝 하는 파열음. 누군가의 뺨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남편이 쳤을까요? 아니면 미소 씨가 쳤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타격음 하나로 그들의 세기의 로맨스는 종말을 고했으니까요. 나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남편은 지금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소 씨를 노려보고 있을 테고, 미소 씨는 억울하고 분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씩씩거리고 있겠지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던 연인들이 이제는 서로가 끔찍한 족쇄가 되어버린 꼴이라니.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증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종이 한 장. 그 얇은 종이가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사랑의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기이한 정적.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갔습니다. 발소리의 무게를 보니 남편입니다. 도망친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가 근친이라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자 겁먹은 아이처럼 집 밖으로 내뺀 것이지요. 비겁한 인간. 평생을 문제 앞에서 도망만 치더니 칠순이 넘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실에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미소 씨 혼자 남았겠군요.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도망간 빈집에서 50억 건물의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을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도망친 남편은 놔두고 남겨진 내 딸을 요리할 차례입니다. 그녀가 믿고 있는 그 50억 건물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잔인하게 깨부수어줄 시간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넘어진 의자. 그 한가운데 미소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쓰더군요. 어머니, 오빠가,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고 나가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입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저 처절한 몸부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다정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래, 많이 놀랐지? 내 아버지가 성격이 좀 불같아. 그런데 우리 딸 어쩌지?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갔으니 당분간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법적으로 너랑 한 집에 사는 게 남들 눈에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짐 싸서 나가주렴.
아, 그리고 건물 증여 말인데 변호사가 그러더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가 딸로서 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내가 좀 지켜봐야겠어. 한 10년 정도 미소 씨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50억? 꿈 깨라. 너에게 줄 건 50억이 아니라 50년 묵은 고통뿐이니 집안에서 광이 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닦았던 건 제 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저 경쾌한 솔질 소리. 제 새로운 딸 미소 씨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녀가 우리 집 호적에 들어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녀의 손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그 고운 손은 이제 락스 냄새가 배고 손톱 밑에 때가 낀 식모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안방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둔 증여 계약서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특약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단 수증자 미소는 증여자박 여사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최선을 다해 부양해야 한다. 불이행 시 계약은 파기된다. 나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50억 건물을 물려받으려면 건물 관리부터 배워야지. 청소 아줌마 쓰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아니? 바닥부터 내 손으로 닦아봐야 돈 귀한 줄 아는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나를 1000번도 더 죽였겠지만 눈앞에 50억이라는 당근이 너무나 달콤하고 거대하기에 묵묵히 병기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 탐욕이 그녀를 스스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한편 집 나간 내 남편, 아니 이제 미소 씨의 법적 아버지인 최 영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창회와 상인회에 소문을 아주 기막히게 퍼뜨려 놨거든요. 글쎄, 우리 남편이 마음으로 낳은 딸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애를 너무 끔찍하게 아껴서 탈이야. 오죽하면 딸이랑 단둘이 살겠다고 집을 나갔겠어?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팩트는 말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칠순 노인이 갑자기 생긴 다 큰 딸과 부적절해 보인다는 그 뉘앙스. 남편의 핸드폰은 불이 났을 겁니다. 친구들이 전화해서 너 미쳤냐? 딸뻘 되는 애랑 산다며? 그게 내 딸이라며? 하고 캐물었겠지요. 그는 변명도 못합니다. 내 딸 아니야. 내 애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불륜남이 되고 내 딸 맞아. 라고 하는 순간 근친상간의 의혹을 받게 되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결국 그는 찜질방과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며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립니다. 택배가 왔나 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미소 씨가 허겁지겁 뛰어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한 달 전 호텔에서 봤던 그 세련된 김프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물건을 받아들고 오는 그녀의 표정이 죽상입니다. 그 택배 제가 시킨 겁니다.
제 췌장암, 건강 관리를 위한 유기농 현미 20kg, 그리고 김장용 절임 배추 50포기. 어머니, 이거 뭐예요? 미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긴, 우리 딸이랑 김장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 너도 알지? 우리 집안 김치 맛이 일품인 거. 내가 나중에 건물주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김치 담가서 돌려야 인심 얻는 거야. 오늘 밤새워서 한번 버무려 보자.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양념 맛만 봐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우리 착한 딸. 미소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제가 어머,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네. 증여 취소할까? 라고 나올 게 뻔하니까요. 나는 그녀가 낑낑대며 배추 박스를 옮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딸이 효녀네. 김장도 담가준단다. 당신도 와서 좀 거들지 그래. 아빠가 돼서 딸 고생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이 문자를 보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발광하고 있을 거라는 걸. 내가 30년 동안 느꼈던 그 고독과 노동의 고통, 이제 너희 둘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렴. 하나는 육체의 고통을, 하나는 정신의 고통을. 배추 절이는 냄새가 거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저 냄새가 지긋지긋했는데 오늘은 향긋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녁엔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이나 삶아 먹어야겠습니다. 물론 수육 삶는 것도 우리 딸 미소 씨의 몫이겠지요. 미소 씨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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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경쾌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아가야. 내가 그 건물을 손에 쥐는 날은 내가 눈 감는 날이 아니라 내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날일 테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2km 떨어진 한강 둔치 어두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숨죽인 채 전방 10m 앞을 주시합니다. 저기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제 남편이 타던 차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 딸 미소 씨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택시에서 내려 저 차 안으로 허겁지겁 들어갔습니다. 쥐새끼 2마리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소 씨는 제 감시망을 뚫고 남편에게 연락할 틈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압수하고 물론 디지털 디톡스라는 핑계로 집 안 곳곳에 CCTV 물론 방범용이라며를 달아놓은 탓에 꼼짝 못했지요. 오늘 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척 연기하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혀 밑에 알약을 숨겼다가 뱉어냈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저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요? 도청장치는 없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차창 너머로 실루엣이 보입니다. 남자는 핸들을 내리치며 흥분해 있고 여자는 울면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밀어? 천만에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박말자 죽이기일 겁니다. 미소 씨는 아마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겠지요. 오빠, 나 더는 못해. 그 할망구 시집살이 하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똥 기저귀만 안 갈았지 식모가 따로 없다고. 그러면 남편은 달래겠지요. 조금만 참아. 그 여편네 최장암이라며. 곧 죽을 거야. 50억이 코앞인데 여기서 포기해? 사실 며칠 전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소 씨가 제 약봉지를 뒤지더군요. 항암제가 맞는지 의심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미리 종로 약국 거리에서 구해온 고동색 비타민 알약들을 강력 진통제라고 적힌 약통에 담아두었고 무엇보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가짜 진단서를 숨겨두었습니다. 진단명 췌장암 사기. 기대 여명 1개월 이내. 급사 가능성 높음.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충 조작한 그 종이 쪼가리를 미소 씨는 훔쳐보고 안도했을 겁니다. 아, 한 달. 딱 한 달만 버티면 된다. 저 차 안에 두 남녀는 지금 그 한 달을 어떻게 단축할지 모의하고 있을 겁니다. 자연사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충격을 줘서 쇼크사를 유도할 것인가. 남편의 손짓이 과격해집니다. 뭔가 결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소 씨에게 건네줍니다. 작은 유리병 같기도 하고 서류 봉투 같기도 합니다. 저게 뭘까요? 독약? 아니면 제 혈압을 터뜨릴 충격적인 비밀? 재밌습니다.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아는 사냥감들을 지켜보는 건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난파선의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바로 저라는 것을. 잠시 후 미소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납니다. 한 달 전에 그 표독스러움은 사라지고 무언가 결기에 찬 섬뜩한 눈빛입니다. 살이. 네, 저것은 명백한 살이입니다. 돈에 눈이 먼 여자가 마지막 장애물을 치우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는 그 광기 어린 눈빛. 그녀가 택시를 잡으러 큰 길로 뛰어갑니다. 남편의 차도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저는 와이퍼 속도를 높였습니다. 쓱 쌍마이너스, 쓱 쌍마이너스. 마치 제 목을 노리는 그들의 칼날 소리 같기도 하고 그들을 단죄할 제 작두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미소 씨보다 먼저 도착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불 속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녀는 돌아와서 제게 아주 상냥하게 굴 겁니다. 죽일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니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띠리릭.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다가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녀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집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그녀가 제 머리맡에 무언가를 내려놓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받은 그 물건일까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실눈을 뜨고 확인해 보니 협탁 위에 놓인 건 물 한 컵이었습니다. 평범한 물.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내일 아침 저를 깨우기 위한 미끼일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가 가져온 것이 독이든 칼이든 나는 그것을 씹어 삼켜 너희들의 무덤을 파는 삽으로 쓸 테니까.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과연 우리 딸이 어떤 효도를 준비했을지.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상쾌해야 할 아침이지만 지금 방 안의 공기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만큼 탁합니다. 나는 지금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미소 씨가 어젯밤 머리맡에 두고 간 그 물. 예상대로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화분에도 부었더니 싱싱하던 난초가 반나절 만에 누렇게 시들어 버렸더군요. 아마도 강력한 수면제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탔겠지요. 나는 그 물을 마신 척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얕게 하고 몸에 힘을 뺐습니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2개. 하나는 내 딸 미소,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쳤던 내 남편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제 발로 제 무덤을 팔어 말이죠. 오빠 빨리 해. 약 기운 떨어지기 전에. 미소 씨의 다급한 속삭임이 귓가에 들립니다. 알았어. 손 떨지 마. 핸드폰 줘봐.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얼굴 위로 느껴집니다. 그가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당깁니다. 차갑고 축축한 그의 손. 평생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적 없던 그 손이 내 재산을 훔치기 위해 내 지문을 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내 엄지를 갖다 댑니다. 디딕. 잠금 해제 소리가 들립니다. 풀렸다. 빨리 은행 앱 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지? 응, 내가 훔쳐봤어. 825. 오빠 생일이잖아. 기가 막힙니다. 내 비밀번호가 아직도 지 생일인 줄 아는 멍청한 인간들. 그거 바꾼 지가 언젠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 안 돼? 비밀번호 틀리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인감도장. 금고 열어서 등기 권리증이랑 도장 꺼내자. 내가 위임장 다 써놨어. 그들은 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벽장 속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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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물론 그것도 틀렸겠지요. 제가 어제 바꿨으니까요. 띠리링 마이너스 오류입니다. 경고음이 울리자 남편이 욕을 내뱉습니다. 젠장, 이 노인네가 죽을 때 되니까 독해졌네. 비밀번호를 다 바꿨어. 오빠 어떡해? 오늘 넘겨받아야 상속세 안 문단 말이야. 미소 씨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섬뜩한 제안을 하더군요. 안 되겠다. 그냥 지장 찍어. 자고 있을 때 위임장에 지장 찍어서 서류 꾸미면 돼. 나중에 깼을 때 우기면 그만이야. 그가 다시 내 침대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붉은 인주를 들고 내 엄지손가락에 차가운 인주밥이 닿는 느낌이 납니다. 그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절도 미수, 그리고 존속에 대한 폐륜 행위까지. 이 모든 대화와 상황은 협탁 위에 놓인 내 안경집 속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습니다. 꾹 눌러 선명하게 나와야 해. 남편이 내 손가락을 종이 위에 짓누릅니다. 이제 됐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짓눌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 탐욕스러운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헉 하고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아니 살아있는 시체를 본 것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미소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엄마, 어머니.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엄지에 묻은 붉은 인주를 휴지로 쓱 닦아내며 아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니? 아니면 내가 영영 안 깨어날 줄 알았니?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내 돈 훔치려고, 내 건물 가로채려고, 아니면 수면제 먹인 김에 영영 보내버리려고. 나는 서랍을 열어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훔쳐보고 믿었던 그 가짜 진단서. 나는 그것을 그들 눈앞에서 찢어발겼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쉽게 됐네. 나 췌장암 아니야. 그거 다 너희들 낚으려고 만든 가짜야. 나 아주 건강해. 앞으로 30년은 거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50억 상속? 꿈깨. 너희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어. 뭐라고? 남편과 미소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50억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법적 처벌이라는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안경집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빨간 녹음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너희들의 목소리가 다 들어있어. 수면제 먹인 거, 금고 털려고 한 거, 위임장 위조하려던 거. 이거 들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될까?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 아니면 살인미수? 나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 덤덤하게 선고했습니다. 선택해. 감방에 갈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두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들의 비굴한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는 끝났고 현실의 지옥이 시작될 차례라고. 좋아. 그럼 마지막 명령을 내리지.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두 사람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는 기분, 꽤 짜릿합니다. 남편과 미소 씨. 아니, 이제 내 평생의 노예가 될 두 사람. 그들은 경찰서 대신 이 집, 아니, 이 감옥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특수절도로 쇠고랑을 차고 뉴스에 대서특필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느니 차라리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는 쪽을 택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들. 감옥은 형기라도 있지. 내 옆에는 만기 출소도 없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가족생활 수칙이 적힌 각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노비 문서이자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올가맬 족쇄입니다. 첫째, 최영감. 당신은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역삼동 빌딩. 이제 당신 지분은 먼지 한 톨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일자리는 하나 주마. 그 빌딩 지하 주차장 관리 및 화장실 청소. 월급은 최저 시급.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진 비리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 갚으려면 100년은 걸릴 테니 죽을 때까지 빗자루 놓을 생각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명심해. 당신은 법적으로 미소의 아버지야. 딸한테 흑심 품는 짐승만도 못한 짓 하다 걸리면 그땐 바로 콩밥 먹는 거야. 알았지? 둘째, 내 딸 미소. 너는 50억 건물 대신 50년짜리 간병인 자리를 얻었구나. 내가 아주 건강하다는 건 알았지? 나는 앞으로 100살, 아니 120살까지 살 거야. 내가 내 똥 기저귀 갈아주고 내 밥상 차리고 내 말벗 해주면서 늙어가는 꼴을 다 지켜볼 거란다. 도망갈 생각 마라. 내가 도망가는 순간 저 녹음기와 CCTV 영상은 바로 경찰서와 방송국으로 넘어간다. 꽃뱀이 50억 노리고 양녀로 들어와 시해하려 했다는 뉴스가 나가면 너는 이 땅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 두 사람은 덜덜 떨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가관이더군요. 한때는 꿀 떨어지던 눈빛이 이제는 증오와 원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연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할 테고 미소는 저 늙은이 때문에 내 젊음 날렸다고 생각하겠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끔찍한 짐이 된 관계.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법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말라 죽어가는 꼴.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가출이 아닙니다. 진짜 휴가입니다.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아니 2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두 사람이 쪼르르 따라 나와 배웅을 합니다. 남편은 빗자루를 들고 미소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 다녀오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집 잘 지키고 있어. 아,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빠와 딸이잖아.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부적절한 일 생기면 알지? 집 안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거.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에서 숨소리 하나도 마음 편히 못 낼 겁니다. 서로의 존재가 감시자이자 족쇄가 될 테니까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웠던가요? 40년 전 순대국집 연탄불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가슴을 쳤던 지난날의 울분도 이제는 저 한강 물결 위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박말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쥐새끼 2마리를 키우는 거대한 실험실의 주인입니다. 가끔 집에 들러 먹이 생활비나 조금 던져주고 그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구경이나 하면 됩니다. 그 50억 빌딩, 내가 죽을 때 사회에 전액 환원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로 바꿉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입니다. 사랑도 복수도 돈도 다 내 발 아래 있습니다. 여보, 그리고 내 딸아. 지옥에서 오래오래 행복하렴. 엄마는 천국으로 여행 좀 다녀올게. 오늘 들려드린 박말자 여사의 친족 지옥 만들기 대작전 어떻게 들으셨나요? 50억 유산을 미끼로 내연녀를 노예로 만들고
남편을 평생 죄인으로 살게 만든 그 결말에 저절로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반전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덫에 들어온 두 사람. 이제 그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뛰는 불륜남 위에 나는 본처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박 여사님처럼 기막힌 복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더 기발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자 해방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즐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가슴 뛰고 더 속 시원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당당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